우주의 다른 은하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은하와 그렇게 다를까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 특히 로컬 그룹에 속하는 은하를 탐사하러 간다면 어떨까요?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 은하 또는 대마젤란 구름 은하와 같이 우리 은하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은하계와 매우 가까운 은하를요. 그러나 다른 많은 은하계 천체들은 크기는 매우 작지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은하들의 구성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역사나 미래의 진화는 어떻게 될까요?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하수의 가장 가까운 은하계를 여행하며 멀지만 매혹적인 땅을 발견하는 놀라운 여정을 떠납니다. 저희 은하계 여행자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따라 이 우주 괴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편안해지며 은하계에서 은하계로 이동하여 이 특이한 세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할 준비를 하시되 아직 하지 않았다면 이륙하기 전에 비디오를 좋아요해주고 채널을 구독해서 아무것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행 되세요. 모험을 시작합니다. 태양계를 뒤로하고 우리 은하수를 빠르게 횡단해 봅시다. 로컬 그룹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구성원인 메시의 31이라고도 알려진 안드로메다 은하부터 시작하세요. 천억 개의 별을 가진 안드로메다 은하는 종종 우리 은하수의 쌍둥이 자매로 간주됩니다. 지름이 22만 광년인 메시의 31은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맑은 하늘에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대한 천체로서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 빛나는 천체에 대한 최초의 관측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최초의 기록은 964년 페르시아 천문학자 알수피의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같은 이름의 별자리에 위치한 안드로메다 은하는 타원형이며 밝은 중심부가 있는 확산 모양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의 후자는 어두운 먼지띠와 그 주위를 따라가는 큰 팔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나선형 은하로 숨막히는 광경을 선사합니다. 그 구불구불한 곳에서는 푸른 별무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붉은색의 성운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총 질량은 123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며 은하수의 태양 질량은 190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지만 더 많은 수의 별을 포함한 것을 막진 못합니다. 그 중심부에는 태양 질량이 1억 4천만 개로 추정되는 초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이는 태양 질량이 400만 개에 불과한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안드로메다에는 이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메시의 32와 메시의 110이라는 두 개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메시의 32는 컴팩트 은하로 불리는 타원형 은하로 가장 긴 길이가 8,000 광년을 넘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 은하는 질량이 30억 태양 질량에 불과한 타원형 외소 은하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 질량이 약 1억 개인 숙주 은하 M31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중앙 돌출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빵파색당 약 5,000개의 별의 중심이 초질량 천체 주위를 빠르게 회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면 밝기가 높습니다. 모든 징후는 메시의 32가 한때 훨씬 더 컸지만
외부 별 개체군과 구상 성단이 거대한 숙주인 안드로메다 은하에 상당히 흡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인의 두 번째 동반자 메시의 110은 어떨까요? 이 은하도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근접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메시의 32와 마찬가지로 타원형 외소 은하로 초질량 블랙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름은 17,000광년으로 메시의 32의 2배입니다. 이 은하는 매끄럽고 거의 특징이 없으며 팔이나 별을 형성하는 영역이 없지만 중앙에 젊은 청색 별이 모여 있습니다. 약 100억 개의 별과 후광에서 볼 수 있는 8개의 구상 성단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메시의 110은 동반자와 달리 활동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개의 우주 괴물은 혼자 진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두 개의 작은 자매 은하는 많은 작은 은하들과 함께 아스트랄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드로메다의 하위 그룹을 형성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하위 그룹에 속하는 외소 은하는 적어도 14개가 있습니다. 물론 18세기에 밝혀진 메시의 32와 메시의 110이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기술 발전 덕분에 새로운 은하 물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72년 캐나다 천문학자 시드니 반 덴버그가 태양에서 210만에서 24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안드로메다 123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 과학자는 동시에 안드로메다 4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은하가 안드로메다의 하위 그룹에 속하는 불규칙한 은하라고 믿었지만 2000년에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측정한 결과 오히려 1600만에서 26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 은하는 지역 그룹에서 크게 벗어나게 됩니다. 1998년 안드로메다 V 은하는 안드로메다의 구상 외성 은하의 하위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에서 26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1998년에는 페가수스 자리의 구상 외성 은하, 즉 안드로메다 6과 카시오페이아의 자리의 외성 은하, 즉 안드로메다 7이 밝혀질 차례였습니다. 전자의 거리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250만 광년에서 310만 광년 사이일 수 있으며 후자는 250만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하와이 군도에 위치한 파노라마 조사 망원경과 신속 대응 시스템을 사용하는 펜 스타스 1 천문 조사 프로그램 덕분에 2013년에 발견된 이 쌍성들과 같은 유형의 외소 은하인 안드로메다 XXX3까지 포함되는 이 목록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로컬 그룹의 주요 구성원 중 다른 우주 괴물들은 덜 인상적이지만 마찬가지로 경이롭고 우리에게 특별한 쇼를 예약합니다. 특히 7만 5천 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두 개의 외소 은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은 유명한 마젤란 구름입니다. 우리 은하와 매우 가까운 이 두 은하는 남반구에서 육안으로 볼 때 깊은 하늘에 두 개의 은하수처럼 보이며 우리 은하에서 떨어져 나간 별 구름의 파편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두 천체가 언제 처음 관측되었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페르시아의 천문학자 알수피가 16세기 페르디난드 마젤란의 항해 중에 대마젤란 구름을 처음으로 문헌에 기술한 것은 924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은하를 더욱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 두 은하를 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달입니다.
이 기묘한 현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막힌 나선형의 외소 은하인 대마젤란 자리 구름을 관측해 보겠습니다. 도라도 자리와 테이블 자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반 모양은 은하가 생성된 지 한참 후에 발견되어 불규칙 은하로 처음 분류된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나선형 팔과 큰 막대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마젤란 자리는 우리 태양계에서 16만 3천 광년 떨어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드로메다 은하, 은하수, 삼각 은하에 이어 질량 면에서 로컬 그룹에서 4의 위승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수십만 개의 거대, 초거대 별과 60개의 구상 성단, 400개의 행성 성운, 700개의 개방 성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매우 많은 천체 중에서 우리는 쌍성계 형태의 2개의 고질량 항성 블랙홀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린 또한 이러한 유형의 물체 중 최초로 발견된 부드러운 감마선 부스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격렬하고 반복적인 방출 에피소드가 있는 감마선의 원천이지만 규칙적이며 강렬한 자기장을 가진 젊은 중성자 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전주기가 50.3mCh인 약 1650년 된 가장 어린 펄서 중 하나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두 천체는 모두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별의 폭발인 초신성의 여파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스와 먼지의 양이 엄청난 대마젤란 구름의 성간 매체에서 강렬한 활동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중심부에서 중요한 양의 새로운 별이 출현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역 그룹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동적인 영역은 타란툴라 성운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활동적인 지역이며 별 탄생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실제로 타란툴라 성운은 현재까지 알려진 성운 중 가장 큰 성운입니다. 하지만 큰 마젤란 성운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동료 여행자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실제로 대마젤란 구름의 남쪽 막대는 마젤란 다리로 알려진 가스와 별의 다리로 소마젤란 구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젤란 구름과 은하수를 연결하는 조수력 때문이며 주로 중성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형성되었을 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작은 마젤란 성운은 고대의 금지 외소 나선 은하로 주변의 냉혹한 조성력으로 인해 불규칙한 은하가 되었습니다. 우리 태양에서 약 2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름은 7천 광년에 이르는 큰 마젤란 구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남반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밤하늘에서 보름달 10개의 크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최초의 폴리네시아 또는 호주 원주민 문화권에서는 항해자들에겐 없어선 안 될 도구였습니다. 소마젤란 구름이 육안으로 잘 보이는 이유는 주로 태양과의 거리가 짧기 때문이지만 도구 없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천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작은 마젤란 성운은 다른 은하에 비해 작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개 이상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은 은하의 중심부에서는 밝게 빛나는 성단, 초신성 잔해 또는 새로운 별의 발생이 특히 활발한 웅장한 성운을 포함하여 다른 은하보다 더 밝고 화려한 많은 천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컬 그룹의 세 번째 은하인 삼각형 자리 북쪽 별자리에 있는 메시에 33으로도 알려진 삼각형 은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구에서 약 27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은하는 지름이 5만 광년 이상이며 400억 개 이상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인 나선 은하로 막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리가 없으며 중앙의 돌출부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 원반 형태입니다. 이 은하 괴물의 질량은 600억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며 이는 크기 면에서는 연단의 맨 위에 있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여전히 훨씬 적습니다. 메시에 33은 태양 질량이 1230억 개로 추정되는 안드로메다 은하 질량의 5%에 불과합니다. 삼각 은하는 여러분이 확실히 방문한 은하수와는 매우 다릅니다. 더 크고 더 평평하고 더 밝습니다. 또한 수십억 개의 별과 가스구름을 포함하는 다소 열린 나선형 팔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은하가 다른 거대한 물체와 크게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칭적인 전체 모양의 아름다운 나선형 구조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더 큰 자매은하와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가스와 먼지를 가지고 있어 별과 행성이 형성되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삼각형 은하를 여행하다 보면 적색 외성, 적색 거성, 쌍성, 거대 별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삼각형 은하 중심과 나선 팔을 따라 500개 이상의 활성 적외선 영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하계에서 가장 밝은 지역 중에는 주요 성운인 NGC 588, NGC 592, NGC 595, NGC 604가 있습니다. 삼각 성운이라고도 불리는 후자는 가장 밝으며 거의 1500광년 이상에 걸쳐 있습니다. 로컬 그룹에서 이온화된 수소가 두 번째로 많이 빛나는 영역입니다. 허블 망원경 덕분에 우린 적어도 2개의 성단에 분포하는 약 200개의 젊고 뜨거운 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량은 15에서 60태양 질량 사이입니다. 또한 초신성의 폭발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쪽 나선팔에 있습니다. 평균 147년마다 있을 것이며 이는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백 개의 초신성 잔해를 설명합니다. 또한 일부 초질량 블랙홀에 의해 방출되는 물질 분출과 같은 다른 흥미로운 현상도 많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트라이앵귤럼 은하는 자연의 발견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죠. 국소그룹의 주요 구성원 중 국소그룹을 구성하는 대다수, 즉 외소 구상은하에 속하는 두 은하인 NGC185와 NGC147을 지금 발견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 두 외소 은하는 안드로메다 하이 그룹에 속하는 것 외에도 작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에서 약 21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소 구상은하인 NGC18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은하는 은하수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한 작은 크기와 낮은 질량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유형의 모든 은하와 마찬가지로 별과 가스를 거의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나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표면의 광도가 매우 높고 매우 밝고 조밀한 핵으로 인해 두 유형의 세이퍼트 은하 범주에 속합니다. 이 유형의 핵은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전자기 방사선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 초질량 블랙홀을 숨기고 있을까요? 특히 이웃 은하인 NGC147과 눈에 띄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동반자 은하와 마찬가지로 NGC 147은 우리 태양계에서 약 22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소 구상 은하입니다. 또한 별과 가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하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이웃 은하와 가까운 특별한 위치입니다. 이 두 은하는 중력적으로 안정적인 쌍성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은하들은 큰 나선 은하만큼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최근에 발견된 세 번째 천체인 창백한 외소 은하 카시오페이아 2도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과 근접성으로 인해 연구하기에 흥미롭습니다. 이 세 은하계 천체는 같은 우주춤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동안 그들의 안무를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나드 은하를 통해 흥미진진한 여행을 계속해 봅시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약 150만 광년 떨어진 궁수자리 별자리에 수줍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은하는 먼지와 가까운 별들 뒤에 불규칙한 모양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1880년대야 에드워드 에머슨 바너드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 모양은 작은 마젤란 구름과 다르지 않죠. 가장 큰 직경은 7000광년에 이르며 로컬 그룹의 가장 큰 디바처럼 빛나진 않지만 젊은 푸른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려한 나선형 팔은 없지만 별이 형성되는 동안 강렬한 활동이 주변 수소를 가열하는 보라색 성운 목걸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린 때때로 말 그대로 성간가스를 날려버리는 전례 없는 폭력으로 물질을 분출하는 거대한 별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은하는 큰 은하를 부러워할 것이며 명백한 별 형성 활동의 징후를 보여줍니다. 로컬 그룹의 마지막 주요 구성원인 IC1613이라는 은하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바다 괴물 자리인 세투스 별자리에 위치하고 태양에서 230만 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이 은하는 1906년 독일의 천문학자 막스 볼프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1928년 그의 동포인 알터 바데가 마운트 윌슨 천문대에 강력한 2.5m 망원경을 사용하여 개별 별을 시각화하는 데 성공한 것은 1928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은하는 표면 밝기가 낮은 외소 은하입니다. 하지만 이 은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은하계 이웃은 다른 은하들과는 달리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은하가 우주 먼지를 거의 포함하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경이로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관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은하를 채우고 있는 가스와 별들 사이에는 불투명하고 소용돌이 치는 항성 먼지의 어두운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이는 휘파람처럼 깨끗하게 보입니다. 세페이드 변광성과 RR-라이라이 변광성의 두 가지 유형의 별이 각자의 속도로 맥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모습 때문에 IC1613은 은하는 관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변광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우리 우주를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천체가 아닙니다. 이제 은하수의 하이 그룹을 구성하고 중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외소 구상 은하를 방문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은하들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반경 150만 광년 이내의 우주의 작은 구석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42만 2천 광년 거리에 있는 안틀리아 별자리에 있는 은하수 원반 뒤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거대한 은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존재는 2018년에 가이아 위성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안틸리아 이 은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름이 약 9,500광년인 이 은하는 대마젤란자리 구름과 비교적 비슷하지만 후자와는 달리 밝기가 만배나 낮습니다. 심지어 광도가 매우 낮은 초확산 은하보다 100배 더 확산되어 지금까지 나열된 모든 은하 중 가장 광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유령 은하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크기는 은하수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요컨대 크기에 비해 너무 어둡거나 밝기에 비해 너무 큰 은하입니다. 안틸리아 2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새로운 별과 행성이 형성되는 지역인 먼지구름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 먼지구름은 배경별의 빛을 흡수하여 어두운 먼지구름이라고 불리는 어두운 영역을 형성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안틸리아 2는 젊은 별과 가스가 풍부합니다. 이는 이 은하에서 많은 새로운 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 은하보다 별 형성이 약 10배 더 활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안틸리아 2에는 많은 성단이 있습니다. 이 성단은 하나의 가스 구름에서 함께 형성된 수천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그룹입니다. 이 성단들 중 일부는 매우 젊고 아직 형성 과정에 있는 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이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 질량은 크기를 기준으로 한 첫 번째 추정치보다 훨씬 낮게 나타납니다. 은하계의 조수로 인한 끊임없는 해체의 결과일까요? 게다가 나이가 약 112억 년인 이 은하는 과학자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론적으로 다른 은하 괴물에 삼켜진 은하는 크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안틸리아 2는 거대하며 줄어들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령 은하는 아직 모든 비밀을 밝히지 않은 것 같아서 더욱 매혹적입니다. 또 다른 은하가 과학계의 화두입니다. 1994년 발견 이후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궁수자리 외소 은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하를 구상은하로, 다른 사람들은 타원 은하로 간주합니다. 궁수자리의 불규칙한 외소 은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름은 약 1만 광년이며 은하수 중심에서 약 5만 광년 떨어져 있어 은하수의 위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래되고 금속이 부족한 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성간 먼지가 거의 없어서 오래된 은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궤도 전체에 별과 가스 흐름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이 은하수의 조성력으로 인한 결과를 겪었을 외소 구상 은하의 기저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궁수자리의 외소 은하는 50에서 60억 년 이래로 너무 가까운 은하수의 외연반을 간헐적으로 방해하여 수많은 필라멘트 구조를 생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천문학자들에 의해 필라멘트와 회전 모양의 이러한 구조가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경우, 특히 화석 나선팔의 유적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러한 구조는 과거 은하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궁수자리 외소 은하와 우리 은하 사이의 상호작용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궤도를 보면 1억 년 이내에 우리 은하 원반을 통과해야 하므로 오랜 파괴와 재구성 과정을 거쳐 우리 은하에 완전히 흡수될 것입니다. 구상 외성의 범주에서 우리는 용 외성 은하를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26만 광년 떨어진 용자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54년 로엘 천문대에 엘버트 조지 윌슨이 발견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형이며 2700광년에서 1800광년까지 확장되어 알려진 은하 중에 가장 작은 은하입니다. 또한 광도 측면에서도 매우 희미합니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빛이 적은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이 천체에는
암흑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신비한 물질은 아직 가설에 불과하며 그 존재가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란 현상에 대한 이상적인 후보가 되었으며 우주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과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외성은 중심부에 260개 이상의 변광성이 모여 있으며 작은 크기와 광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별과 철,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이 풍부합니다. 고대 별들은 아마도 수십억 년 전에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래된 별과 금속의 존재는 용해성 은하가 과거에 많은 별 형성 활동을 경험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은하에는 광도가 낮은 별인 적색거성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별들은 핵 연료가 소진되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이 별들은 은하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풍부합니다. 또한 외계 행성 탐사를 위한 잠재적 후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언젠간 우주의 이 영역에서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다른 깊은 하늘 천체들 중에서도 같은 이름의 별자리에서 볼 수 있는 북두칠성 외소 은하를 탐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태양으로부터의 평균 거리는 20만 5천 광년이며 로컬 그룹의 중심으로부터는 140만 광년에 불과합니다. 크기는 은하수보다 45배 작은 2200광년으로 추정됩니다. 용외성 은하와 동일한 조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발견 결과는 동일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암흑 물질을 다량 함유할 수 있는 은하입니다. 실제로 속도 분산은 은하 중심까지의 거리에 따라 감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물체의 내장에서 이미 94개의 밝은 별이 확인되었는데 이 별들의 반경 방향 속도는 초당 247km의 속도로 우리 태양계에 더 가까워집니다. 여기에 많은 태양을 가진 새로운 은하가 있으며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은하에 외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 은하를 도는 최초의 외소 은하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1937년 천문학자 할로 샤플리에 의해 처음 발견된 조각가 외성 은하입니다. 그 이후로 유럽 우주국의 가이아 연구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관측한 결과 등 많은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은하를 통해 개별 별들이 이 유형의 은하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약 10년의 긴 기준 기간 동안에도 위치 변화가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100개의 별의 고유 운동이 측정되었으며 방사형 속도와 결합하여 별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외소 은하에 대해 이러한 재구성이 수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조각가 외성 은하는 천문학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하며 천문학자들은 이제 이 알기 어려운 물질인 암흑물질의 중력이 별이나 은하와 같은 다른 물체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하수의 9번째 위성이 숨겨져 있는 6분의 별자리, 6분의 외소 은하 또는 6분의 1 방향을 살펴봅시다. 이 은하는 1990년 마이크 워인이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응용 성능 모니터링 측정기를 통해 종합적인 하늘 조사판 모니터링 프로그램인 영국 슈미트 망원경의 일환으로 발견한 구면형 은하입니다. 이 천체의 거리는 태양으로부터 28만 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겉보기 크기는 10.4로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 중 가장 빛이 적은 은하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는 또한 초당 224km의 일정한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색 편의를 보이는 타원 은하입니다. 이는 작고 주축을 따라 측정된 직경은 8400광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인구는 금속이 부족한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은하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계층적 형성 시나리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 괴물의 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은하 물체를 흡수하여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이 이론은 이를 둘러싼 외소 은하의 화학적 구성을 더 면밀히 연구할 때 확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은하와 비교할 때 섹탄스 1은 가장 원시적인 별이 부족합니다. 이는 은하들 사이에 은하가 조립되기 이전의 시대인 원시시대의 화석 함량이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인접한 외소 은하는 우리 은하의 가장 오래된 부분인 우리 은하의 후광과 같은 특성을 갖지 않습니다. 더욱이 6분의 1 은하는 같은 유형의 다른 많은 은하와 마찬가지로 우리 은하 후광과 달리 매우 낮은 철별이 부족합니다. 여기 또 다른 외소 구상은 은하인 카리나 외소 은하도 있습니다. 이 은하는 카리나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이 은하수의 위성은 약 33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초당 230km의 속도로 서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크기는 지름이 1600광년인 우리 은하보다 75배 작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이온 이 은하와 함께 알려진 가장 작은 은하의 일부입니다. 이 은하는 형성된 지 약 70억 년이 지난 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위성 은하보다 덜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카리나 외소 은하는 쌍둥이 은하보다 더 최근에 형성되었을 수 있지만 특히 130억 년 전과 30억 년 전에 별 형성의 다른 정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은하수의 또 다른 위성 은하가 이번에는 용광로 자리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용광로 자리의 외소 은하입니다. 태양에서 45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 은하는 거의 모든 인근 외소 은하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구 2라고 하는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초속 53km의 후퇴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 밝기가 낮아서 언뜻 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성 성운과 5개의 구상 성단 등 여러 보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성단인 NGC1049는 1835년 영국 천문학자 존 허셜이 발견한 것보다 한 세기 전에 발견한 겁니다. 이 성단은 많은 수의 별을 포함하고 있어 은하 자체보다 더 밝습니다. 그 증거로 44만 4천 광년의 거리로 인해 이를 호스팅하는 은하와 달리 중형 망원경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성단과 그 동반자들은 수많은 관측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측은 대량의 오래된 별들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이 성단의 형성에 대한 주요 이론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문학에서 종종 그렇듯이 새로운 관측은 우리 지식의 문을 조금 더 열더라도 일부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여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은하수 하위 그룹에 속하는 마지막 2개의 구상 외성 은하, 즉 레오 1 은하와 그 쌍둥이인 레오 2 은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로버트 조지 해링턴과 엘버트 조지 윌슨이 이 두 은하를 동시에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리나 은하와 마찬가지로 지름이 1600광년을 넘지 않아
은하계 하위 그룹 중 가장 작은 은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인 레오1 은하는 우리 태양에서 8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더 가까운 70만 년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후자는 80억 년 된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어린 별을 볼 수 있는 중앙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새로운 별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오1세는 다른 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암흑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21년 맥도날드 천문대와 슈퍼컴퓨터의 도움으로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은 태양 질량 330만 개의 초질량 블랙홀이 레오1 은하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풀어야 할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은하에 이 질량의 블랙홀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방금 은하수 하위 그룹에 속하는 외속 구상 은하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초희미한 것으로 분류된 다른 외속 구상 은하들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레오 별자리에 머물면서 그들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수많은 프로그램 덕분에 발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는 미국 뉴멕시코 남부의 아파치 포인트 천문대에 위치한 직경 2.5m의 전용 광학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 관측 프로그램입니다. 2000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6년에 우리 은하의 외소 동반은 약 24개를 세어볼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중 절반만 세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하 중 하나인 세그1은 우리 은하에서 7만 5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보다 10억 배나 희미한 이 은하는 주로 암흑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백 개의 별만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그1은 태양 300개를 넘지 않는 극히 낮은 광도에도 불구하고 별의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소 구상은하로 간주됩니다. 질량은 약 60만 개의 태양에 해당하며 특히 별이 은하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별과 다소 유사하기 때문에 구상 성단으로는 너무 큽니다. 매우 조밀한 구조와 낮은 금속 농도와 관련된 이러한 광도 부족은 이것이 우주를 방황하는 동안 우리 은하의 중력 원반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는 매우 오래된 천체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은 블랙홀의 존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물체의 질량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별들은 거대한 물체 주위를 열렬히 소용돌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그1에는 이 중요한 질량을 설명할 수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중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체에 축적된 수소가스나 먼지와 같은 충분한 양의 다른 물질은 이 질량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그1은 우주에서 유일한 암흑물질 은하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같은 연구 프로그램인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를 통해 양자리 별자리에서 또 다른 은하인 세그2 은하가 발견되었습니다. 태양에서 약 11만 4천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작은 은하는 초속 40km의 속도로 우리 태양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의 항성구는 주로 120억 년 전에 형성된 오래된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 형성된 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속성은 매우 낮아서 우리 태양보다 무거운 원소를 100배 이상 적게 함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자리에는 1000개의 별과 별들을 묶어주는 암흑 물질만 있습니다. 그 광력은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보다 겨우 900배 정도 밝으며 200억 배나 더 밝게 빛나는 은하수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세그2 은하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희미한 은하 중 하나이며
무게는 이전 추정치보다 최소 10배 이상 적습니다. 이는 우주의 구조 형성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 대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태양계 주변에 위치한 그레이트 개회성 은하를 살펴봅시다. 태양으로부터 약 25,000광년, 은하수 중심으로부터 42,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큰 개자리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질량이 거의 10억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작은 불규칙 은하입니다. 원반에 갇힌 먼지와 가스에 의해 은하수 평면 뒤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최근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 원반 너머의 우주의 많은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적외선 관측 덕분에 2003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어서 당시 가장 가까운 은하였던 궁수자리 외소 은하를 제치고 가장 가까운 은하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타원형이지만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은하에는 은하수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적색 거성을 포함한 10억 개의 별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본체는 들쭉날쭉하고 조각난 모양으로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화는 은하수가 끊임없이 겪는 은하수에 대한 첨과의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의 조수의 힘을 받아 말 그대로 찢어지고 그 여파로 긴 별의 필라멘트가 남습니다. 이는 너무 길어서 은하수를 3번 돌며 유니콘 링으로 알려진 고리 형태를 취합니다. 아직 완전히 삼켜지지 않은 다른 잔해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비둘기자리, 토끼자리, 선미자리, 카리나자리 등 여러 별자리에서 발견되었으며 숙주에서 분리되었을 여러 구상성단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큰 곰자리의 별자리에 합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거대한 별자리는 유명한 큰 펜으로 밤하늘을 장식하는 별자리입니다. 수많은 별들로 장식되어 있으며 웅장한 행성 성운의 본거지이지만 무엇보다도 큰 곰자리에는 큰 곰자리 1이라고도 불리는 북두칠성 1은하를 포함하여 50개 이상의 은하가 있습니다. 표면 밝기가 낮은 이 은하는 우리 태양에서 31만 6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가장 빛이 적은 은하 3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은하수에 있는 별 대내부보다 빛이 적습니다. 이는 인구 2별, 즉 금속성이 낮은 오래된 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촌 은하인 6분의 1과 마찬가지로 오래되고 금손이 부족하며 지름이 수천 광년에 불과한 외소 은하와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큰 곰자리 2 또는 우마자리 2라고도 알려진 외소 은하인 그레이트 베어 2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전 은하와 같은 시기에 발견된 이 은하는 태양에서 약 30kpc, 즉 약 97,8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광도는 태양의 약 4,000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구상 성단보다 훨씬 낮습니다. 예를 들어 카노프 자리아와 같은 우리 은하의 일부 별보다 훨씬 더 밝습니다. 이 은하에 있는 별의 대부분은 인구 2별, 즉 나이가 많은 별입니다. 이 별들의 형성은 아마도 100억 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속성 지수는 0.06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 태양보다 300배 적은 금속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총 질량은 바이리온 물질과 암흑 물질을 포함하면 태양 질량 약 500만 개에 해당합니다. 질량 대 광도 비율은 2000 정도이며 특히 불규칙한 모양으로 인해 은하수에 의해 유도된 은하 조성력에 의해 강하게 교란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크게 과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가장 작고 약한 위성 중 하나인 이 위성은 초당 116km의 속도로 우리 태양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북두칠성 2호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강한 교란을 일으키는
조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해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북두칠성 별자리에 있는 윌만 1은하, 부비의 외소은하, 베레니스 털 외소은하, 헤라클레스 외소은하, 물고기 자리 2 외소은하, 물병 자리 2 외소은하 등 많은 은하를 통해 여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하들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마젤란 구름의 중간쯤에 있는 레티큘럼 남쪽 별자리에 있는 레티큘럼 이 은하를 주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은하의 최근 발견은 2015년에 이루어졌으며 국제과학과 근적외선 조사 연구 프로그램인 DES 암흑에너지 조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레티큘럼 E는 혼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은하수를 공전하는 다른 8개의 외소위성 은하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하늘의 작은 영역에서 그렇게 많은 위성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구형으로 추정되는 레티큘럼 E는 우리 태양계에서 10만 4천 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 은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방금 방문한 모든 초희미한 구상 외성 은하와 마찬가지로 초희미한 이 천체는 관측 가능한 물질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작은 구조는 아마도 5,000개 이하의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는 관측 가능한 물질의 1%를 조금 넘지 않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중력에 의해서만 감지할 수 있는 암흑 물질로 구성된 이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10억 배 더 어둡고 질량은 100만 배 더 적습니다. 이 은하를 자세히 관찰하면 은하수와 접촉하면서 거대한 조성력에 의해 어떻게 찢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머니 속 손수건에서 이 외소위성이 발견되자 과학자들은 당혹스러워하며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위성은 마젤란 구름 궤도를 돌다가 소마젤란 구름과 대마젤란 구름의 상호작용에 의해 분출된 고대 위성일까요? 아니면 원래 마젤란 구름처럼 우리 은하에 삼켜질 운명을 타고난 거대한 은하단의 일부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구상 외성 은하는 중력으로 묶여있는 은하단의 두 주요 구성원, 즉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아주 가까운 우주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700만 광년의 둘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소 구상 은하는 고독한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이 은하들은 선을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고립 은하라고 부릅니다. 고립 은하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주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고립 은하 몇 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 문제를 규명해 보겠습니다. (1999년) 캠브리지 대학의 한 연구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같은 이름의 별자리에 오랫동안 위장되어 있던 외소 고래 은하부터 살펴봅시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 중심에서 각각 246만 광년,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에서 22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은하들과 마찬가지로 표면 밝기가 낮습니다. 항성 질량은 260만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며 수소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가스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 별들의 개체구는 비교적 오래되었습니다. 120억 년 전에 20에서 30억 년의 짧은 기간 동안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하의 중심부에 새로운 별이 나타나지 않은 지 80억 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 은하의 유효 반경은 겨우 2300광년에 불과합니다. 방사형 속도로 초당 87km로 우리 태양에 천천히 가까워지는 반면 분산 속도는 초당 17km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지구 자전 속도가
초당 8km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래된 차가운 별들의 그룹은 약한 우주 전류에 의해 운반되는 유령선처럼 길을 잃은 영혼처럼 우주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990년 호주의 마운트 스트롬로 천문대에서 매우 희미하고 가스가 없는 작은 별들로 이뤄진 또 다른 성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부리 앵무은하입니다. 고래 외성은하와 마찬가지로 표면 밝기가 상대적으로 낮고 별의 수는 비슷하며 대부분 130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작은 구상은하는 고래보다 훨씬 작으며 유효 반경은 926광년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약 280만 광년,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약 44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로컬 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같은 종류의 고립된 은하처럼 두 개의 참조 은하와 일정한 거리에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은하수와 관련하여 다른 대부분의 구성원들과 거의 반대편에 위치합니다. 많은 은하와 달리 방사형 속도가 양수이므로 초속 194km의 속도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외곽 영역에서 초당 16km로 추정되는 저속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구상 외성 은하 중에서는 용자리 별자리에 위치한 KKR25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1999년에 카라첸체바, 카라첸체프, 리히터라는 이름을 붙인 3명의 연구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전의 두 은하와 마찬가지로 이건 600만 광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역그룹의 주요 구성원과의 거리가 특징이지만 특히 다른 우주 물체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고립 은하인 KKS3 은하가 과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도가 낮아 발견하기 어려운 이 은하는 우리 은하에서 겨우 7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총 질량이 태양의 약 2천만 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 신중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2000년에 발견되었지만 허블 망원경 덕분에 2014년에야 그 존재가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대부분은 120억에서 140억 년 전에 형성된 오래된 별입니다. 그 이후로 가스가 없어 오랫동안 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에게는 큰 관심을 끄는 유물인데 그 이유는 나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므로 우주의 작동과 우주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이상적인 연구 실험실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 발사된 이래 꾸준히 연구 결과를 공개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그 전까지 잊혀진 듯 눈에 띄지 않았던 은하를 발견했는데 그럴만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희미한 별을 찾기 위해 태양계에서 13,000광년 떨어진 구상성단 NGC675를 관측하는 동안 공작 자리에서 매우 조밀하고 길쭉한 희미한 별들이 모여있는 형태로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외소은하가 조용히 배경에 나타났습니다. 약 3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베딘 1 은하 역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인 성단의 밝은 별들 뒤에 숨어있는 이 구상 외성은 가장 큰 축의 지름이 3,000광년, 즉 대마젤란 구름의 5분의 1 크기에 불과합니다. 방금 방문한 은하들처럼 더 큰 은하계에 속해 있지 않아 고립 은하의 범주에 속합니다. 현재까지도 이 유형의 은하 중 가장 고립된 은하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212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공작자리 별자리에 있는 대형 중간 나선 은하인 NGC6744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은하가 중력으로 묶여 있는지 NGC6744가 그 숙주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립된 것 외에도 베딘 1이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나이입니다.
우리 은하보다 약 1000배 작은 빛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 과학자들은 금속 농도가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폭발로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은하는 그 이후로 새로운 별이 형성된 시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의 별들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베디닐은 지금까지 발견된 은하 중 가장 오래된 은하 중 하나이며 130억 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0.8억 년을 더하면 베디닐은 우주만큼이나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원시 우주의 일종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간주되며 다른 우주 기념물과의 상호작용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타임캡슐처럼 보입니다. 원시 우주의 조건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에 관한 많은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W 퍼스트 망원경과 같은 차세대 망원경은 가까운 장래에 광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중하게 남아있던 이러한 유형의 다른 많은 은하를 밝혀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물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범주의 은하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화려한 반짝임으로 로컬 그룹을 장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불규칙 외소 은하 몇 가지를 발견해 봅시다. 먼저 우리 태양에서 약 220만 광년 떨어진 카시오페이아 자리의 북쪽 별자리에 있는 IC10 은하를 살펴봅시다. 이전의 모든 은하보다 훨씬 밝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직경이 약 5천 광년인 크기 때문에 눈부시진 않습니다. 아니요, 중간 먼지 구름을 통해 붉은 빛을 반사하는 다른 영역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하와 달리 IC10 은하에는 새로 형성된 거대한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로컬 그룹에 속하는 유일한 별 폭발 은하, 즉 별을 형성하는 은하 앞에 있습니다. 이 은하는 훨씬 작지만 마젤란 성운보다 수십 태양 질량의 뜨거운 별인 울프 레이엣 별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큰 X선 광원이 감지될 수 있는 중앙 부분을 관찰하세요. 고질량 엑스레이 바이너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쌍성은 울프 레이엣 별과 질량이 수십 태양 질량에 이르는 항성 블랙홀인 소형 천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별들이 이 은하의 중심부를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 별들의 생성량은 연간 0.04에서 0.08 태양 질량에 해당합니다. 이 수많은 별들의 탄생을 공급하는 성간가스는 아마도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장엄한 광경입니다. 이제 이 은하를 수증기 멘틀로 둘러싸고 있는 수소 외피를 보세요.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 움직임은 은하 자체의 움직임과 다릅니다. 놀랍지 않나요? 또 다른 고립된 은하가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것은 레오 A라고 불리는 레오 3 은하입니다. 아시다시피 레오 별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태양에서 225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질량이 800태양 질량을 넘지 않는 불규칙한 외소 은하이기도 합니다. 가스가 풍부한 이 은하는 항성 질량이 낮고 금속성이 낮습니다. 가장 큰 지름은 약 6,500광년입니다. 가장 어린 별은 약 1000만 년, 가장 오래된 별은 최대 100억 년으로 다양한 나이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의 90% 이상이 80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이 은하에는 총 5개의 성단이 있으며 2개의 젊은 저질량 성단과 3개의 오래된 저질량 성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하는 여전히 80%가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몇 년 후인 2004년에 발견된 고대 별의 후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은하를 자세히 살펴보면 내부 고리 구조가 나선 은하의 전형적인 형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별들은 가스 외피 너머로 뻗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원반 은하와 닮았으며 항성 질량이 매우 낮은 은하도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기에 은하 진화에 대한 현재 이해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은하 천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로컬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너무 가까워서 멀리서 관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두 개의 은하를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는데 방문을 포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로컬 그룹의 가까운 주변을 채우는 은하들 중에서 오랫동안 불규칙한 은하로 잘못 간주되어 온 은하 중 하나를 발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캐드웰 7이라고 불리는 은하 NGC5를 감상할 수 있는 조각가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납작한 모양 뒤에 숨어 있어 꼬리가 다른 길고 우아한 혜성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은하는 약 68,000광년에 걸쳐 펼쳐진 좁은 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혜성이 가까이 다가가면 시야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은하계를 보세요. 이상하게도 큰 마젤란 구름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이 은하를 바라보며 그 구조에 대한 완전한 비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캐드웰 7E는 막힌 나선 은하입니다. 하나의 팔로 구성된 이 은하는 더 정확하게는 마젤란 나선 은하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나 약 18만 광년 떨어진 마젤란 구름과 달리 이 작은 은하는 우리 태양계에서 거의 7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까지 알려진 로컬 그룹에 가장 가까운 은하일 겁니다. 수천억 개의 별이 납작한 원반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얼마나 더 조밀하고 밝게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구형으로 부풀어 오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밝은 이 중심부는 먼지 구름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지개 빛깔의 색 영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분홍색 별이 형성된 지역이 많지만 이 작은 은하계 괴물 안에서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활동을 증명하는 푸른 별의 어린 성단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빛나는 물체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각가 자리의 별자리에 있는 또 다른 나선 은하가 NGC 5호 천체 옆에 있습니다. 그것은 은하 NGC 300 또는 콜드웰 70입니다. 이 은하 역시 우리 태양에서 약 7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표면 밝기가 낮은 은하로 빛이 더 넓은 가시 영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은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만 5천 광년 이상에 걸쳐 펼쳐진 빛나는 후광에는 두 개의 나선형 팔에 걸쳐 있는 붉은 거대 별 무리가 점점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의 돌출부에도 무수히 많은 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은하는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이 위협은 여러 날 밤에 걸쳐 50시간 동안 노출된 결과입니다. 보름달 표면과 비슷한 매우 넓은 시야각을 가진 광시야 이미적 카메라는 많은 수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고 이를 특수 필터로 처리하고 조립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와 구조가 비슷한 이 은하를 매핑한 결과 그 중심부에 태양 질량 약 15개의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블랙홀은 쌍성계에 속하며 뜨겁고 빛나는 울프라이트 별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우주물체, 즉 NGC-55와 NGC-300은 100만 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은하쌍은 중력으로 묶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은하 중 하나가 자매 은하를 삼킬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둘 다 더 강력한 은하 괴물에 의해 흡수될까요?